얘들아,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저요. 너무 시간이 늦었지? 벌써 9시 40분이 넘었다, 야. 9시 40분이라니 10분 남았는데. 이거. 이게 열매와 채소. 도토리가 툭. 도토리 한 살이. 떨어진 도토리에서 싹이 나. 햇빛을 받으며 쑥쑥 커. 점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돼. 나무에 꽃이 주렁주렁. 꽃이 지고 도토리가 열려. 통통해진 도토리가 갈색으로 변해. 예, 넌 누구니? 안녕, 난 도토리야. 지금부터 도토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책에서는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도토리는 한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떡갈나무, 졸참나무, 가시나무, 모밀잣, 밤나무 등 참나무과의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졸참나무의 도토리를 중심으로 모든 도토리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봄에 나무 위에서 태어났어. 5월 무렵. 봄에 태어난 아기 도토리 큰 모자를 쓰고 있네. 아유, 귀여워. 6월 무렵. 따뜻한 햇볕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서 8월 무렵. 모자가 점점 작아져서 그만 벗고 싶지만 아직은 안 돼. 10월 무렵. 몸이 갈색이 되고 가을바람이 이제 됐어 하고 말할 때까지인. 여기에서는 졸참나무의 도토리가 익어가는 모습을 소개해요. 상수리나무나 돌참나무의 도토리처럼 다 익을 때까지 2년이 걸리는 도토리도 있어요. 야호! 가을바람이 이제 됐어 하고 말했어. 자, 간다. 휙! 드디어 땅에 내려왔다. 낙엽 위에서 나를 찾아내거든 자세히 살펴봐. 졸참나무의 도토리. 열매 모양은 길쭉해요. 옅은 줄무늬가 있어요. 바닥이 평평해요. 모자에는 비늘 같은 무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모자라고 부르는 부분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각두, 꺽정이에요. 상수리나무의 도토리. 열매 모양이 둥그스름해요. 바닥이 넓고 둥글어요. 모자에는 갈기 같은 것이 삐죽삐죽 나 있어요. 다르게 생긴 도토리도 있어. 도토리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종류가 다른 나무의 열매지만 모두 도토리라고 해. 나는 졸참나무의 도토리야. 졸참나무, 줄무늬. 보통 모자가 벗겨진 채 떨어져 있어요. 비늘무늬. 갈참나무, 물참나무. 나는 떡갈나무의 도토리야. 토실토실 알찬 도토리. 떡갈나무. 삐죽삐죽해요. 끝이 톡 튀어나와 있어요. 나는 종가시나무의 도토리야. 모자는 가로줄무늬, 옷은 세로줄무늬, 멋쟁이 도토리지. 불가시나무. 하나가가시, 스쿠바네시 가시, 오키나와 참가시 나무,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나는 돌참나무의 도토리야. 날씬하고 길쭉하지. 시리부카 가시. 바닥이 온폭해요. 돌참나무. 바닥이 온폭해요. 나는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야. 동글동글 잘생겼지? 굴참나무. 다시 읽어봐. 나는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야. 동글동글 잘생겼지? 우와. 이거. 굴참나무. 갈기처럼 삐죽삐죽해요. 상수리나무. 열매가 둥글어요. 갈기처럼 삐죽삐죽해요. 졸가시나무. 나는 모밀잣 밤나무의 도토리. 모밀잣 밤나무에 열리지만 밤이 아니라 도토리야. 모밀잣 밤나무. 끝이 뾰족해요. 모자는 도토리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이에요. 구실잣 밤나무. 열매가 작아요. 모자는 도토리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이에요.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밤도 도토리의 친구야. 도토리야, 우리랑 같이 놀자. 좋아. 엄마 얼굴이야? 도토리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쑤시개를 꽂으면 도토리팽이. 어휴, 어지러워. 소꿉놀이 어때? 도토리 맛있어? 도토리팽이를 만들 때는 먼저 송곳 같은 것으로 구멍을 낸 다음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구멍을 내는 것은 부모님이 해주세요. 도토리를 먹어봐. 와, 맛있다. 도토리를 후라이팬에 볶으면 먹을 수 있어. 껍데기를 벗겨서 먹으면 돼. 지방 등의 영양분이 풍부한 도토리는 옛날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었던 소중한 먹을거리예요. 떫은 맛이 적은 돌참나무나 구실잣 밤나무, 모밀잣 밤나무, 개가시나무 등의 도토리는 볶아서 껍데기만 벗겨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졸참나무나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은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긴 다음 물에 담가 두었다가 떫은 맛을 빼고 나서 먹어야 해요. 숲속 청설모들도 도토리가 아주 맛있대. 도토리는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먹잇감이란다. 청설모, 원앙, 원숭이, 사슴, 어치, 쥐. 숲속 동물들에게 도토리는 먹을 것이 부족한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에요. 숲의 동물들이 모두 도토리를 먹으면 도토리가 다 없어지지 않냐고? 걱정 마.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까먹기 대장 다람쥐랑 덜렁덜렁 원숭이가 미처 먹지 못한 도토리에서 뿌리가 나와. 그 다음엔 싹이 나. 봐, 도토리 나무가 새로 태어났어. 땅에 떨어진 도토리는 얼마 뒤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올 무렵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주 조그맣지만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도토리를 만들 거야. 많이. 도토리들이 숲을 만드는 거구나. 모두를 길러주는 생명의 나무 도토리 나무야. 고마워.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하잘것없는 재주를 가지고 서로 낫다고 다툴 때 도토리 키재기라는 속담을 써요. 도토리 입장에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가은에 도토리를 모아 겨울을 나는 다람쥐에겐 도토리만큼 귀한 것도 없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토리처럼 귀한 존재인가 되물어보면 부끄러울 뿐이죠. 도토리가 떨어지는 계절이 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숲에 가보세요.
여기저기 툭툭 떨어지는 작고 흔한 열매가 동물들의 겨울 식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작고 흔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풀과 나무, 꽃잎이 한가득, 민들레 한 사리. 바람 타고 날아온 씨가 싹을 틔워 잎이 넓게 넓게 펼쳐져 노란 꽃이 활짝 펴 꽃이 지고 갓털 달린 씨가 생겨 갓털이 바람 타고 살랑살랑. 민들레가 피었어. 민들레는 어디에나 피어있는 작은 꽃이지만 사실은 아주 신기한 꽃이야. 뭐가 신기하냐고? 이 책에서는 아이들에게 친근한 꽃 민들레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이가 민들레의 여러 가지 신기한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민들레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피어있는 민들레 발견. 신기해. 이렇게 비좁은 돌틈이랑 나무 틈새에서 꿋꿋하게 꽃을 피워. 기찻길 틈새에도 벽돌 구멍 속에도 어떻게 피었지? 기다란 뿌리가 있으니까. 이 사진은 실제 크기입니다. 민들레 뿌리는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쭉쭉 뻗어나가는 힘센 뿌리야. 이 뿌리로 영양분과 물을 쭉쭉 빨아들이지. 민들레 뿌리는 돌 같은 장애물이 없으면 우엉 뿌리처럼 아래로 곱게 뻗어요. 땅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에 비해 뿌리가 매우 긴데 포기가 큰 민들레의 경우는 1m가 넘기도 해요. 뿌리는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모아두기 때문에 줄기나 잎이 시들어도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서 되살아나기도 하지요. 기다란 뿌리로 영양분을 빨아들여 활짝 피어난 민들레꽃. 꽃이 피니까 여러 곤충들이 찾아왔어. 배추 흰나비, 곰개미, 꿀벌, 풀색 꽃무지. 나비와 개미는 꽃꿀을, 꽃무지는 꽃가루를, 꿀벌은 꽃꿀과 꽃가루를 둘 다 먹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 꽃이 이렇게 작은데 왜 곤충들이 찾아올까? 그건 꽃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야. 한 송이처럼 보이는 민들레꽃은 사실은 수많은 작은 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수많은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맛있는 꽃꿀과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곤충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하나 낱낱이 떼어놓은 꽃 하나를 크게 해서 보면 꽃잎, 꿀이 있는 부분, 씨가 있는 부분, 꽃가루가 있는 부분. 민들레꽃은 혓꽃이라는 작은 꽃 약 200개가 모여 이루어져 있어요. 막대 모양의 아래쪽이 수술이고 위쪽 부분이 암술이에요. 하얀 털처럼 보이는 것은 꽃이 진 뒤에 갓털이 되는 부분이에요. 서양 민들레 중에는 꽃가루가 없는 종류도 있어요. 민들레꽃은 신기한 게 또 있어. 날마다 꽃이 피는 모양이 달라. 딱 사흘만 꽃이 피는데 하루씩 살펴보면 1일째 바깥쪽 꽃이 먼저 피었어. 여기는 아직 피지 않은 부분. 2일째
점점 안쪽 꽃까지 피고 있어. 3일째. 한가운데 꽃까지 모두 피었어. 날마다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려. 봐, 날마다 다르지? 날마다 꽃이 핀 모습이 다른 민들레. 민들레는 참 신기해. 민들레 꽃은 날씨가 좋은 날 딱 3일 동안만 펴요. 3일에 걸쳐 바깥쪽 꽃부터 피기 시작해서 안쪽 꽃까지 모두 피고 나면 더 이상 꽃잎이 벌어지지 않아요. 꽃이 다 지고 나자 꽃대가 쓰러져. 이제 시드는 걸까? 2주 정도 지나자? 아니야. 끄트머리가 하얀 봉우리처럼 되면서 다시 꽃꽃이 일어서. 그리고 이게 갓털이 되는 거야. 보송보송 새하얀 갓털. 아유, 귀여워. 갓털을 찾으면 뭐라고 놀까? 그래, 갓털 불기. 하나, 둘, 셋 하고 불어봐. 하나, 둘, 셋. 후. 날아가, 날아가. 보송보송 갓털이 날아가. 그런데 갓털은 왜 날아가는 걸까? 씨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야. 갓털 하나하나에는 씨가 달려있어. 갓털 하나를 크게 해서 보면 이 부분은 낙하산 역할을 해. 이게 씨. 씨를 멀리 날려보내면 여러 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거든. 씨를 갓털 낙하산에 매달려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날아가. 씨는 갓털 낙하산에 매달려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날아가. 꽃과 똑같은 수의 갓털이 생겨.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간 씨, 이윽고 조그만 싹을 틔워. 그리고 이듬해에 건강하게 꽃을 피울 거야. 와, 민들레는 정말 신기한 점이 많아. 또 어떤 것이 신기한지 찾아볼래? 서양 민들레는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면 4, 5일 만에 싹을 틔우고 이듬해에 꽃을 피워요. 그러나 여름철의 더위, 겨울철의 건조함과 서리를 견디지 못하는 씨도 많아요. 무사히 살아남아 꽃을 피우는 것은 수많은 씨 가운데 아주 일부이지요. 건강하게 꽃을 피운 민들레를 만나면 응원해주세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산과들은 물론 도심에도 울긋불긋 봄꽃이 피어요. 개나리, 진달래, 철쭉을 이어 벚꽃이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도심에 피는 봄꽃은 대부분 사람이 심거나 가꾼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독 민들레는 그런 보살핌 없이 잘도 피어요. 번듯한 제자리도 없이 풀밭 한 귀퉁이, 보도블록 사이를 마다하지 않아요. 회색빛 콘크리트 틈새에 피어나는 노란 꽃은 아이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요. 엄마는 무심히 지나치는데 아이는 어느새 쪼르르 달려가 노란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바람에 후후 꽃씨를 날리며 까르르 웃지요. 강한 생명력으로 어느 곳에서나 황금빛을 밝히는 민들레의 소중함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 것이겠지요. 조금 바쁘더라도 아이와 민들레 앞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